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수학 시간이 될 거예요. 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보실 때 푸셨어요? 찍었어요? 풀었어요? 아니 금방 이 앞에서 세무사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가져다 놓고 세무사들한테 풀라고 줬어요. 양도세를. 근데 찍었어. 못 풀겠어. 뭐 기본공제니 뭐니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랑 좀 달라. 왜 그런 짓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섞어놨어. 뭐 건물도 놔두고 토지 A는 차손 나고 하나는 이익 나고 했는데 그걸 풀려고 했는데 찍었어. 근데 맞췄어요. 걱정은 안 해도 돼. 맞췄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제가 일부러 종이를 2장 넣어놨어요. 이거 왜 2장 넣어놨겠어요? 아니요, 풀라고. 푸는 시간 주고 한번 바로 맞춰보고 다음 것도 한번 해보고 할 거예요. 근데 이때 1번 DH 금방 설명 다 드린 걸 그대로 본인이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다 보지 말고 여기다 쭉 넣어가지고 5분 드릴 건데 5분 동안 그렇게 주머니에 손 놓고 있으면 여기 나와서 풀어야 되니까 불성실하신 분들은 제가 이름으로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계산기가 없으니까 다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30억, 여기 취득가액은 7억 4천 더하기 1억 4천 5백. 그래서 여기는 비율이 8억 8천 5백분의 7억 4천은 여기로 가고 여기로는 1억 4천 5백만큼만 간다. 뭐 이렇게 본인 알아먹게. 결국 본인이 제가 나중에 풀 때 똑같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리고 뭐 비과세는 여기에 40%, 그러니까 과세 양도차익은 60%, 이런 식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0년 보유 10년 거주랑 두 개를 할 거예요. 여기에 80% 들어갈지랑 48% 들어갈지. 대신 2년 거주한 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준공되고 나서 2년 거주로 한 거예요. 1번은 10년 보유 10년 거주 종전주택에서, 2번은 종전주택에서 거주를 하나도 안 하고 10년 보유는 했는데 신축주택에서 2년 거주했어요. 아니 근데 딱 이 정도만 하면 진짜 다 풀 수 있어요. 나중에, 왜냐면 손님 오면은 빨리빨리 안 해도 되잖아요. 딱 앉혀놓고 사모님 몇 년 살았어? 이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먼저 목표로 하고, 빨리 푸시는 분들은 장특에만 숫자를 바꾸면 되거든요. 10년 보유하고 신축되고 나서 2년 거주한 케이스 지금 여기 쳐다보지 마시고 제일 앞장이랑 이 빈 종이랑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 채워보세요. 7시 2분에 시작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취득가액까지만 넣을 줄 알아도 성공한 거였네. 내가 1시간 동안 무슨 강의를 했나 싶네. 선생님이 부족한 탓이죠. 안수남 대표님한테 한번 다시 부탁할게요. 1번까지만 일단 구해보고, 빨리 푸신 분들은 2번은 여기만 바꾸면 되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 들어갈 거만 정하면 되거든요. 나는 이거 걱정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앞장 가서 1번, 2번, 3번 빨리 적으셔야지. 시간 더 드릴까요? 설명 시작할까요? 그럼 막내 95년생이 한번 나오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95년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부터 쭉 풀 건데요. 한번 보세요. 본인 생각이랑 뭐가 달랐는지 똑같았는지. 얘가 맞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 하신 분, 본인이 여기까지는 정확히 했다. 여기까지는 넣을 줄 아셔야 돼. 여기 뭐라고요? 권리가액. 그리고 여기 뭐라고요? 취득가액. 최초 취득가액. 여기 실가로 적었잖아요. 5천만원 옆에 적어놨으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구하실 분은 구하시는데 바로 넣으려면 취득가액, 최초 취득가액. 여기는 뭐라고요? 권리가액 플러스 추가 분담금. 왜 그렇다고? 실제 나간 돈이 이거니까. 헌집 판 가격. 헌집을 판 가격이 새 집을 산 가격이 되니까 7억 4천에다가 추가 분담금 납부한 거 하면 8억 8천 5백이 된다. 여기 21억 1,500까지는 나와야 돼요.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하신 분? 뭐요? 필요경비? 그거는 내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요청을 안 해가지고 잔금 치를 때 받으려고. 필요경비는 여기는 실가니까 실가를 넣어야 돼요. 아까 환산취득가액일 때 환산취득가액 넣는 거고, 환산취득가액 구할 때 양도가액은 뭐라고요? 이거 만약에 환산취득가액이야. 양도가액이 뭐예요? 권리가액. 그건 필요경비. 그걸 내가 강의를 너무 잘했구나. 여기가 3%. 내가 말한 건 취득가액. 실제 얼마 주고 취득했는지를 계산하는 게 환산취득가액이에요.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 곱하기 그거는 나누기고, 여기가 분모가 관리처분이고, 왜냐면 이게 양도가액이니까 여기가 취득시 기준시가. 근데 양도가액이 뭐라고요? 권리가액.
권리가액.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돼.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6.9억, 17.9억, 3.46억이에요. 이 부분 라인에 대한 게. 원래 이게 환산 취득가액을 쓰면 6.6억 정도 나와요. 환산 취득가액으로 구하신 분 계신가요? 근데 이럴 때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이게 나중에 직접 하려면 또 까먹으니까 환산 취득가액으로 꼭 한번 해보고, 이거 오늘 맨날 선생님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지금은 이해할 것 같아. 집에 가서 잊어먹기 전에 한번 풀어봐라. 다 풀라고는 안 할게. 이것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6.6억, 6.9억 나오면 여기는 비과세를 구해야 되는데, 비과세는 뭐라고요? 양도가액을 분모에다 두고 분자에다가 12억을 항상 쓰면 돼요. 이 12억이 뭐예요? 그놈의 비과세에 12억 해주는 그 12억이 여기에요. 양도가액분의 12억. 여기서는 양도가가 30억이니까 다 40%예요. 비과세가. 궁금한 점? 40%? 왜? 30억 분의 12억. 30억. 양도가액이 30억이니까. 이때는 권리가액 아니에요. 실제 파는 금액 30억, 전체 양도가액 분의 12억, 40%. 그러면 여기 과세 양도차익에 나오는 금액은 뭐가 될까요? 60%가 되겠지. 40% 빼줬으니까. 이 양도차익에 내가 60%를 곱하면 이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이. 여기 60% 이해 갔어요? 집 하나로 봅시다.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내가 빵원에 샀어. 그럼 양도차익이 10억이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난다고 한 게 여기서 그냥 10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10억 분의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이 분모분의 12억을 해주는 건데, 10억을 넘어가면 10억까지만 해줘요. 그래서 비과세가 10억이 되는 거고, 이게 20억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20억 분의 12억이 되죠. 양도차익이 20억인데 양도가액 분의 20억 분의 1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검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계략적으로 제가 엑셀로 구하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눈으로 봐요. 그래서 비과세가 12억이 넘으면 안 돼. 이걸 합산했을 때 여기 합계를 적잖아요. 이게 12억이 넘어가면 난 이미 틀린 거야. 왜냐면 이건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빵원이어도 여기가 12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12억보다 크다? 그럼 난 이미 틀렸어. 에이 멍청한 자식 하고 한 대 때리면 돼요. 그래서 비과세는 양도가액분의 여기 있는 1번분의, 그래서 앞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12억을 1번으로 나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0%를 하면 이게 빠지니까 당연히 양도차익 곱하기 60%를 한 게 여기 남아있겠죠. 0.4 더하기 0.6은 1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이미 지친 표정이야. 이거 돈 내고 들었으면 계속 들었을 텐데 돈 안 내고 들으니까 더 듣기 싫어. 그냥 집에 가서 유튜브만 보고 싶어. 근데 끝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억 9천에다가 60%를 하면 4억 1,400이에요. 저는 계산기 두들기면서 바로 할게요. 집에 가서 한번 맞춰보시라고. 그리고 17억 9천에다가 60%를 하면 10억 7,400이에요. 그리고 3억 4,600에 60%를 하면 2억 800이에요. 이거 하는 거는 집에 가서 실제로 숫자를 맞춰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여기는 몇 프로를 했죠? 80%. 이거는 4% 곱하기 보유 10년 곱하기 거주 10년. 그래서 8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라 했죠? 기존 부동산 분이니까 무조건 왼쪽이랑 똑같아. 80%. 똑같이 적어주시고. 그럼 여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청산금 납부분은 어디서부터 판단한다고요? 관처부터 지금 6년 됐거든요. 2018년 4월 6일이니까 그럼 여기 12%. 왜냐? 거주를 안 했으니까.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맨날 상담하면 맨날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보통 다 따라와요. 자기 집이니까. 얼마 벌었다는 건 머릿속에 있어. 이거 합산하면 결국 30억에서 제일 처음에 5천만 원 주고 1억 4,500 준 이거예요. 똑같잖아요. 6억 9천에다가 21억 1,500 더한 거니까 30억을 얼마짜리 주고 샜냐? 5천만 원 주고 1억 4,500 줬더니 30억이 됐다. 양도차익은 결국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해주냐? 비과세 먼저.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이제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4억 1,400에다가 80%를 빼주면 8,280만 원이 되고, 저는 보통 단위를 100만 원으로 쓰는데 위에는 억으로 썼어요. 너무 커서. 그리고 나머지를 2억 1,400이 되고, 2억 800에다가 1억 8,300. 그러니까 저는 1을 기준으로 보고 12%를 빼서 그냥 88%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헷갈리신 분들은 차분하게 그냥 2억 800에다 12%를 곱하고 그거를 계산기로 빼세요. 하나하나. 그러다 보면 그냥 요령이 붙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 다 더해야 돼요. 더하면 4억 8천이에요. 100만 단위 밑에는 뺐어요. 4억 8천. 여기다가 기본공제는 얼마예요?
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나 보다. 이건 다들 아셔. 그렇게 소심하시는 분이. 그럼 4억 8천에서 250을 빼고 세율을 곱하면 세율은 40%, 양도세는 1억 6,500.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요? 지방소득세. 항상 1.1을 미리 해놔요. 이게 뭐 따로 속여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올 세금은 미리 다 크게 알려줘야지, 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아하지. 이것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서 이거예요, 수수료랑 똑같아요. 1,000만 원 이야기하고 부가세 100만 원이요 하면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똑같이 미리 1억 6,500에 1.1 곱해가지고 1억 8천 정도 나온다. 그리고 저는 속여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항상 1억 한 8,100이거든요. 이거 계산하면 한 1억 8,5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라, 어디서 뭐가 빠질지. 예를 들어서 납세자는 자기는 자본적 지출이어서 필요경비에 들어간다고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는데, 세법적으로 또 판단하면 제일 처음엔 그 금액만 듣고 계산했는데 세법적으로 판단하면 그게 안 들어가. 그러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어느 정도 1억 8,500 정도 금방입니다. 그거보단 낮을 것 같습니다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지금 또 따라 적으셨어요? 이 정도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셔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건 무리지만 이거 조회수 올려주면서 한 3번만 들으면, 이 새끼가 여기서 농담했지, 이 새끼가 이때 나 가르쳤는데, 이 새끼 이때 나랑 눈 마주쳤는데, 이 새끼 말고 이 세무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면 할 수 있어. 결국 집 두 채 판다고 생각하면 돼. 집, 헌집 한번 팔 때 양도세 쭉 한번 구하고, 저는 제일 처음에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게 옆으로 안 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만 쭉 풀었어요. 그리고 는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넣어놓고 비과세도 다 넣어놓고 40%씩. 그리고 숫자를 쭉 적어 나가면 훨씬 빨리 채울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런 요령도 생기고 논리도 생기고 하니까 처음 한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왜냐면 막 그 분양단지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래 하시면 딱 한 번만 케이스 2-3개만 해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왜 계속 하냐면 질문하지 말라고. 제가 구해주진 않으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해서 하시면 훨씬 좋다. 그래서 이제 10년 보유 2년 신축 거주 해볼까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나와요. 생각보다. 여기 밑에만 지우면 돼요. 다음 장 안 넘어가도 돼요. 그 장에다 쓰세요. 다음 장은 둔촌 주공이에요. 그 종이는 둔촌 주공 풀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들어가면 돼요. 장기보유 10년 보유 2년 거주 어떻게 써요? 48%. 맞잖아요. 10년 보유 12에다가 4% 곱하니까 48%. 얘는 뭐라고요? 옆에랑 똑같다고. 48%. 근데 완공되고 2년 살았으니까 여기도 4%짜리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완공이 2023년 11월 30일에 됐으니까 2년 살면은 8년 보유를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8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물론 이거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납세자들은 저희한테 맨날 그럼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할 때 보유기간이랑 거주기간이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구해지니까 8년 보유 2년 거주면 여기 40%예요. 이렇게만 구해놓으면 다시 계산기 치면 또 나와요. 여기는 2억 1,500, 5억 5,800, 1억 2,500. 이걸 더해요. 8억 9,800. 여기서 2,500만원 빼고 과표가 8억 9,600, 550. 이 밑에만 바꾸면 되잖아요. 딱.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싸우는 문제예요. 위에까지는 모르겠으면 세 번째 장 피고 2번 써져 있으면 2번 그대로 갖다 적고 3번 써져 있으면 3번 적고 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러기 위해선 제일 첫 장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딱 이거 적어 놓고 사모님 앉혀 놓고 하나 사모님 집에 가면 제가 내일쯤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날 이거 하면 돼요. 이거를 제대로 적으면은 저희도 이걸 기본 명세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부동산 명세, 기본 명세. 결국 이거 작성하면 엑셀로는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고, 이거 보면 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한 문제가 더 남았어요. 이거 둔촌주공, 혹시 둔촌주공 여기 계시나요? 둔촌주공을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24년 12월 입주인가요? 11월 27일. 이거를 똑같이 적어져 있잖아요. 금방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렸잖아요. 얘는 좀 달라요. 미리 설명드릴게요. 7년 보유했고 7년 거주했어요. 2017년에 사서. 권리가액 적으시고 취득가액 적으시고 추가 분담금 권리가액 더한 거 또 오른쪽 취득가액 적으시고. 오늘 뻔히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말똥말똥 있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막 같이 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랑. 처음에는 옆집이랑 같이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옆집 계약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해봐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시작할까요? 여기는 진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한번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7년 보유 7년 거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77, 14, 56%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아까 숫자 써진 이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막 뭐 넣어야 되지 하지 말고 그냥 앞정 피고 그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계속 넣어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피면 일단 제일 위에는 권리가액, 그 다음 밑에는 여기까지 자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계산기는 여기서부터 손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야기 드리는데 관리처분 기인가 전 거를 쭉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쭉 구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옆으로 채워가려면은 되게 힘들어요. 원래 산식도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 한번 구하고, 그리고 여기 추가 분담금 내고 올라간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구하고, 그게 순서예요. 이걸 옆으로 한꺼번에 채우려면은 산식이 쭉 그려지지도 않았는데 옆으로 채워가니까 조금 더 힘드신 거고, 지금 하실 때 팁으로는 그냥 쭉 내려오면서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똑같이 이제 둔촌주공을 채워볼 건데,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풀었다. 없다고? 한번 가봅시다.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이번에는 필요경비 앞에다가 3%를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 실가니까. 3%는 환산 취득가액 사용할 때만 넣는 거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이렇게 될 10억 5천이잖아요? 취득가액 얼마예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 주고 사면 이렇게 돼요. 오를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경비는 얼마 넣었든 상관없고 일단 0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양도차익은 0. 그러면 0, 0, 0, 0, 0, 0 하시면 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실제도 이랬는데 앞에 부분은 당연히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번에 뒷부분만 좀 열심히 하시라고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왜 0이 나오지? 여기에 더 갑자기 뭐가 있나?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써요? 33억. 아 맞아, 제가 이거 취득가액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부럽다. 누구는 그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누구는 15억 5천 주고 샀으면 부럽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집에 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비싸게 주고 샀더라고. 그래서 15억 5천 더하기 이거 뭐예요? 권리가액이에요. 여기서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 얼마라고요? 3억 1천 이렇게 적으면 돼요. 필요경비는 취득세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양가액 13억 6천분에 10억 5천은 왼쪽, 13억 6천분에 3억 천은 오른쪽.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계산해봐야지. 아니구나. 큰일 날 소리라고 있네. 1498. 1498 맞나요? 네 하신 분 나와서 해주세요. 4억 4,200. 비과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12억을 33억으로 나누면 된다. 12억을 33억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는 문제를 안 이쁘게 만들었어요. 30억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다르게 하고 싶었어. 거짓말 하지 말아요. 왜? 아니지, 이거 빼고 과세양도차익인데. 과세양도차익 여기 빼고 한 거예요. 보통 저는 그냥 바로 여기서 33에서 12를 뺀 금액을 곱해요. 그리고 바로 33 나누면 바로 여기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됐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 몇 프로예요? 56, 77, 7 더하기 7 곱하기 4%, 56%. 정상금 납부분은 몇 프로예요? 있는 부분 크게 이야기하기. 10%, 10%. 5년. 12월 3일 이후에 판다고 치면 0, 1, 2, 3, 4, 5년 10%. 그거 저 앞에 했잖아. 아니 7년 7년 하라 했잖아요. 원래는 똑똑하신 분들인 줄 알았으면 이 케이스를 다 해볼라 해서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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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7년 빵년 5년 2년 5년 빵년을 다 해볼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만 됐고, 물론 문제 오류는 있어. 왜냐면 7년 보유 7년 거주를 못해. 왜냐면 17년에 샀는데 어떻게 부셔졌는데 살아. 그거는 못하는 건데, 단순한 걸 생각해서 56% 10%를 들어간 거고, 953 곱하기 44% 419. 이거는 281이니까 28 빼면 253 이러겠죠? 그러면 419 더하기 53 250 빼면 669.5 이렇게 돼요. 이거 둘이 더하면, 그리고 250만원 빼면. 여기까지. 그래도 이번엔 좀 많이 따라오신 것 같은데, 뭔가 좀 자신감 있게 볼펜도 쓰시고 앞장도 한번 봤다가, 그러니까 2번 해도 이 정도 따라오시면 진짜 한두 번만, 그리고 실제 내 손님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왜냐 이거 틀린 것처럼 우세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좀 제대로 해보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뒷부분은 일단 설명만 할게요. 정상금 수령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걸 왜 설명을 하냐, 정상금이 이슈가 많아요. 정상금 양도세 언제 내는지 아시는 분? 대충은 다들 아셔. 이전고시일 다음날. 정상금 돈 받은 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 근데 이거를 입주권으로 팔면은 같이 넘기는 경우가 있고 따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 정상금 수령에 다주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정상금 우리가 할게요. 정상금을 수령한 거를 다 끝나고, 이전고시 끝나고 3, 4년 있다 팔 때는 해보세요.
똑같아? 안 똑같아. 좀 다르지 당연히. 이때는 청산금 납부분이 사라졌어요. 원래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사라졌어요. 왜 그래? 납부한 게 없으니까. 그럼 돈을 받아갔잖아요. 그건 뭐에 대해서 받아간 거예요? 청산금을 받아간 거. 권리가액에서 빼간 거잖아요. 그거는 옛날 집을 팔 때 옛날 집이 더 비쌌어. 내가 10억짜리를 주고 8억짜리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2억을 여기서 빼간 거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달라질 거 하나도 없고 양도가액도 앞에랑 그대로 적어보세요. 똑같이. 케이스가 나오면 똑같이 적어보고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반대로 권리가액에다가 권리가액으로 나누고 이거는 청산금을 받아간 거 뭐 10억이었으면 2억 받아갔으면 8억을 여기다 적으세요. 권리가액에서 청산금 준 거 뺀 거. 뭔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이제 여기가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어떻게 쪼개졌어요? 뒤가 쪼개졌잖아요. 근데 앞에가 쪼개졌다고. 옛날 거를 청산금 받은 부분이랑 새로운 집으로 받은 부분으로 쪼개진다고.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근데 나보고 나가래. 10억 준다고. 그래서 나갔어. 근데 나한테는 8억짜리 집밖에 안 준대. 그러면 청산금을 2억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옛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기존 주택을 판 거예요. 기존 주택을 2억 가치만 쪼개가지고. 그럼 8억 가치는 지금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 집은 기존 부동산 분밖에 없잖아요. 청산금 납부한 게 없으니까 더 간편해졌어요. 똑같이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 기존 부동산 분에 대해서만. 뒷부분은 적을 것도 없어. 대신 앞에 있는 거를 비율을 곱해줘라. 10분의 8. 양도가도 10분의 8, 취득가도 10분의 8, 필요경비도 10분의 8, 양도차익은 당연히 10분의 8이 되고 여기 비과세는 몇 프로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양도가액에다 똑같이 12억 한 거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똑같이 들어가면 여기 10분의 8 안 해도 돼요. 이미 10분의 8 여기 다 반영됐으니까.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본인 거면 여러 건을 구해야 되면 스트레스인데 한 건만 구해보면 되니까 일단 여기 10분의 8까지 그냥 곱해. 숫자 아까 여기 뭐 2번 들어있잖아요. 2번 놓고 4번 놓고 1번, 2번 더하기 3번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기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만 권리가액분의 위에 빼고 넣으라 했는데 10분의 8, 10분의 8, 10분의 8 넣어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청산금은 혹시나 이정고시가 돼서 뭐 신고하고 이런 거는 그건 맡겨야 돼. 케이스별로 너무 나눠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매규가 막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게 좋다. 오늘 재개발을 왜 안 했는지 알겠죠? 이거 재건축이에요. 그냥 재건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재개발은 가장 재밌는 게 재개발에서 가장 재밌는 게 그냥 A씨만 듣게요. 겸용주택이야. 다세대야. 1층은 상가고 호실별로 다 돼 있어. 근데 제일 윗층에는 주인이 살았어. 근데 이제 재개발이 되고 나서 다 주택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한 4개로 쪼개져요. 그리고 뒷부분도 쪼개져. 왜냐면 앞에서부터 주택이었던 부분, 자기가 거주했던 부분은 뒷부분에서도 비과세가 되고 이래서 이제 그리고 토지였다가 주택이 됐으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재개발은 어렵다. 재개발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렇고 오늘 안 다룬 게 또 하나 있어요. 1+1. 이것도 안 어려워. 말로만 안 어려워요. 왜냐면 공급계약서가 조합마다 다 다르고 어떤 데는 한 곳으로 몰아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공평하게 나눠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59제곱을 팔고 싶은데 3년이 지나야 된다. 뭐 공유물 분할해야 된다. 케이스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1+1도 웬만하면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리고 무조건 작은 걸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양도차익이 적으니까. 그래도 이것도 많이 나온다. 세금을 구해보면 그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팔기가 힘들어. 그리고 원래 설명하려다가 또 망한 게 있어요. 준비는 많이 했거든요. 토지 증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체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체크하냐? 말소 대장이 있어요. 말소 등기. 이게 토지 증가가 언제 될까요? 아파트에서 토지 증가 되는 거 보신 분 언제 되던가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봐봐.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아파트가 옛날에는 5층짜리였어. 그걸 토지를 다 갖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 5층짜리에 5가구씩에서 25대가 살았는데 새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지어가 똑같은 토지에다가 짓는데 토지가 어떻게 증가되냐고. 그러니까 재건축 때. 재개발 말고. 재개발은 빌라 한 호실 갖고 있다가 아파트 되고 이런 경우에 많이 되는데 추가 분담금을 겁나 많이 내면 이렇게 돼요. 펜트 가져가신다고 뭐 개포 1단지에서도 10매동 내시고 50평 가져가고 하면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증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우리 청산금 납부분
원래 이렇게 쪼갰었잖아요. 이렇게 3개만 돼 있었잖아요. 그럼 뒷부분을 또 쪼개야 돼요. 실은 이것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 신축 건물분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구하고 토지 증가분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구해가지고 또 이걸 안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축 건물분 이거는 언제 써요? 신축 건물분 언제 쓰신지 아시는 분? 상가할 때 종종 써요. 상가 부가세 계산할 때 이 기준시가 구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건물분을 발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무사 합격하시고 다솔 오시면 1년차 때 마음껏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홈택스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기준시가 구하는 거 하면 뭐 구조지수에서 철근 콘크리트 1, 용도지수 해가지고 아파트면 1.1, 뭐 1, 그리고 강가상가 가면 뭐 몇 년에 지어진 건 0.1,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숫자를 곱하면 되고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이제 청산금 납부분인데 이건 왜 봐야 된다고 하냐면 오늘 또 오신 분이 비과세인 줄 알았어. 자기가 은평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왔는데 난 1세대 1주택이니까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지 옛날에 갖고 있었다 하고 오셨는데 빌라 한 호실을 갖고 계시다가 토지가 증가한 거를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이 공인중개사 하시니까 난 비과세다 하고 오신 거야. 근데 다행히 그래도 물어보러 오신 거죠. 한번 상담하고 싶은데 토지가 원래 20제곱 갖고 있었는데 33제곱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양도가액이 12억이 안 되는 물건인데 지금 팔면 세금이 1억이 나와요. 매년 이제 2년 다 채우고 팔면은 비과세가 되는데 왜냐면 양도를 이미 한 상태는 자금 계획이 다 서 있어요. 나 이거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근데 양도가액이 10억인데도 1억이 나올 정도면 좀 더 높은 아파트들은 2, 3억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꼭 뭔가 세액을 안 내주고 싶으시면 이 정도까지 계산은 안 해주더라도 이게 올라갔다? 가 다른데 이건 내가 못 해줘요. 이거 어려운 거야 하고 보내면 되는데 이거 체크 안 하고 비과세 돼요? 얼마예요? 해줘 버리면 사고가 터지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한번 체크해 주셔라. 생각보다 여기서 사고 많이 터지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 안 해가지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비과세 받는 사람만 있어요? 다주택자도 겁나 많은데 다주택자는 어떻게 하냐 원래 물어봐야 돼. 뭐 하면 돼? 지우면 돼. 다 지우고 여기다가 그냥 보유기간에다 2%씩만 곱하시면 돼요. 훨씬 마음도 편하고 속도 편해요. 그냥 2%씩만 해서 세금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파셔야지. 아들 집 보태준다며. 이거 증여는 못해 비싸서 라고 하고 2%씩만 계산하면 이렇게 세상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이거 판단도 안 해도 되지. 이것도 그냥 관리처분 계획인가일로부터 딱 연수 곱하기 보유기간 연수 곱하기 이것만 하면 되니까 되게 간편해요. 기본적으로 안내드릴 부분 다 드렸고 진짜 오늘 목표가 딱 이거였어요. 집에 가서 이거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해보시고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까부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